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전 안내는 끝났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 연구 논문. 이거 눌러야 되는데. 어이! 이거 연구 논문을 눌러야지. 연구 논문을 눌러줘야지요. 7번. 7번이야, 뭐야. 아이쿠, 9번. 9강, 9번째지. 6, 7, 8이 현시고. 아니, 6, 7, 8이 선차술래. 그렇지. 오늘은 새로운 책, 경어선사 연구 논문. 책이 있나 없나. 이거라고 했죠. 경어선사 연구 논문. 이거는 경어선사 50세. 이거는 경어선사 52세, 53세. 그 다음에 55세 윤피람. 그 다음에 1935년 경어선사 진영. 그 다음에 삼수협선 이동경로도 경어선사 연구 논문 모음. 이거는 뭐냐면 박사 학위를 따려면 논문이 2개가 통과돼야 돼요. 석사는 하나. 각 등재지. 그러니까 등재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관한 그 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1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등재가 되는 그 더 품격 있는 그러한 연구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논문을 투고해가지고 석사는 하나, 박사는 2개. 이렇게 해서 연구 논문을 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냈죠. 저도 냈는데, 저는 이제 내가 박사 학위를 연구 논문 다 하고 박사 학위 따기 직전에 그 각 학회에 12개 학회에다가 제가 논문을 하나씩 다 내요. 다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과가 되건 안 되건 나는 이미 2개를 해놨으니까,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하고 그 다음에 경어의 오도 기허주장자와의 상관성인가, 그 2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각 학회에다가 제가 다 냈습니다. 12개를 냈는데, 뭘 보기 위한 거냐, 그거를 내면은 과연 이 경어선사에 대한 관심도와 또 경어선사에 대한 이 논문이 이 12개 분야에서 다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진짜로 신기하게 12개 논문이 다 수정 후 재심이에요. 수정 후 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정을 해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심사위원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면, 잠깐만, 이거 가져가야지. 안 가져가도 되나? 그래서 수정을 해주면 다시 재심을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수정 후 재심이 나왔는데 다시 그 수정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요즘에는 자기 논문도 자기가 그 통과가 되면은 그 인용을 못 한답니다. 법이 이상하죠. 어쨌든 자기 논문도 통과가 된, 한 번 그 통과가 된 논문은 그 재인용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직 앞으로 그냥 재인용할 게, 경어선사에 연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럴 필요가 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간만 본 거죠. 간만 보고 봤더니 신기하게 12개가 다 수정 후 재심이 나온 거예요. 한 번에 탈락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심사 불가 해서 한 방에 우르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수정 후 재심이 왔고 수정 후 통과가 왔어. 그런데 제가 그 12개를 거뒀어요.
그 거두고 난 거를 그대로 내가 책으로 냈지. 나중에 박사학위 따고 나와서 연구 논문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 논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첫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 첫 번째 제목은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원래 제목은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사상이었어요. 사상이라는 말을 넣어서 논문을 냈는데, 사상을 떼라. 아니 왜 세상을 떼라 그래? 세상을 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세상을 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상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상체라고 하는 말은 이 갑풀상자야. 저게 갑풀상, 채무채. 그러니까 채무를 갚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 상체라고만 해버리면 그 논문의 가치가 없어지죠. 근데 상체를 안 띄면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 상체 사상을 넣어야지 이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게 상체가 전생빚을 갚는다 야. 전생빚을 갚다가 이 상체인데, 이 상체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은 선가에서만 나와요. 선가상체라고 해가지고. 그죠? 왜 선가에서만 나오죠? 선가에서만 나오는 말인데,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내내 육조 해능이죠. 아니다, 육조 해능이 아니다. 쏘리. 해가 상체야. 해가 상체에서 나와가지고 상체 사장이라고 해서 이 선가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전생빚을 갚는다는 말을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원 금생빚도 못 갚는데 무슨 전생빚을 갚아. 그죠? 예. 금생빚도 떼어먹고 도망가는데 왜 전생빚을 갚아? 그런데 이 위대함, 예. 선가의 위대함이라는 건 뭡니까? 아하. 예.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과에 어둡지 않다가 어디서 나오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응? 불매인과죠, 불매인과. 불매인과, 불락인과, 이거 아주 중요해요. 불락인과라고 하면 큰일 나. 불매인과야. 어둡지 않다. 어두워, 안 어두워? 안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업을 그대로 그냥 받는 거죠. 그게 전생빚이라고 하는데, 아마 경어선사도 전생빚이 있어서 이 삼수갑상까지 가지 않았냐.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박사 논문의 그 제목으로 정할 때는 사실은 전봉준에 대해서 전자도 몰랐었어요. 전봉준이 뭐요? 전봉준에 대해서 전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제가 쓰려고 할 때에 진짜로 나는 경어선사를 너무너무 내가 존경하고 경어선사에 대한 모든 것이 마치 나와 일심동체로 가고 있는데, 그 경어선사가 열반 100주년이 2012년도였거든요. 2012년도에 여기서 조계사에서 이제 그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뭐 세미나 열고 뭐 열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윤창아가 나온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경어의 삼수갑상과 이 상체를 내가 먼저 냈는데 나중에 그것이 변해가지고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상으로 바뀌었더라고. 어디가 어디. 나는 이거를 논문을 제가 먼저 냈어요. 그 저기에다가 어디죠? 보조사상에다가 보조학회에다가. 그게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주색과 삼수갑상이래. 내가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이라고 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 건 뭐냐면은, 이 경어선사가 전봉준과 관계돼서 삼수갑산을 갔다는 거는 몰랐고, 왜 경어선사는 삼수갑산을 갔냐. 그 허구 많은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가장 오지, 함경도 끝머리 그 오지에
오줌을 누면은 오줌에 쉬가 얼어붙는 그곳을 왜 가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왜? 경호서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죠? 과부를 얻어서 환속했다. 그게 제일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종이라고 악마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피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왜? 왜 가셨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저 역시도 도대체 경호선사는 왜 삼수갑산을 가셨을까라고 수많은 고민을 하고 막 수많은 자료를 찾고 수많은 뭘 하다가 딱 해가상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가상체가 전생빚을 갚는다라고 하면서 그 해가가 누구죠? 그거 활독자는 해가잖아요. 해가가 이제 그 승찬 도신이죠. 해가 승찬 도신. 그래서 그 승찬이 나타나면서 내가 전생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업도로 가겠다 해서 업도로 가죠. 업도. 업도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업도라는 도시로 가는데 거기 가서 그 법을 펼치다가 이 자기가 죽을 줄을 미리 알죠. 해가는. 예. 그래서 적중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관가의 고발을 받고 죽어요. 예, 죽는데 그때에 이제 스스로가 내가 전생빚을 갚는다라고 해서 경호선사도 그냥 뭉뚱그리기가 좋잖아요. 일단은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는 다 전생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전생빚을 갚는다는 말을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선을 알고 있는 사람 외에는 내가 왜 전생에 빚이 있어? 나는 전생에 빚이 없어. 금생에도. 이러는데 하물며 전생에 있는 빚마저 다 갚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오잖아요. 위산수고, 그죠? 위산수고도 내내 전생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산수고도 내내 내가 죽으면 뭐가 되리라? 아랫마을에 물빗소가 되리라 이런 말이야. 아랫마을에 젖소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일을 해가지고 갖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적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이 깨달은 자의 위대한 우리 깨달은 자들이죠. 역대 선지식과 조사들 위대한 그러한 사상 속에서 이 경호선사가 전생빚을 갚는다 해서 여기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이 경호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는 걸 냈더니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상체 사상이라는 걸 기억고 빼면은 통과시켜준다 해가지고 사상을 빼고 통과가 됐습니다. 아이고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 내가 그거 기허주장자 그것도 있죠. 그래서 도서 출판 연구 논문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경호선사 아까 글씨라 그랬죠. 이게 뭐랬어요? 이게 그거예요.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정건준 장군 아버지 전창혁이한테 보낸 여기 써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 사문경허라고 쓰고 이 내용은 여기 연길 그 다음에 의제 연길과 의제는 뭐냐면 연길은 혼산 날짜 의제는 신랑의 오치수.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이거를 하니까 전봉준 장군 그 아버지한테 그 혼사 날짜를 여자 측에서 정하고 보내니 신랑의 오치수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한 편지예요. 이게 사실은 이 서간문 하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죠. 이 서간문도 경호 그 회원 선하자 김종관이라는 분한테를 통해서 이게 옥션에 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내가 경호 선시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이게 인사동에 등장을 해가지고 범진 스님이 전화해서 제가 당장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범진 스님은 좀 깎아본대요. 자꾸. 아니 지금 깎을 겨를이 없어. 깎으면 안 돼. 가만있어. 내가 현금 보따리 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현금 보따리 가지고 가서 이 서간문을 사가지고 그런데 가다가 또 주경 스님을 만나죠. 주경 스님. 사랑하는 주경 스님. 어찌됐건 나를 가장 싫어하는 스님이 주경 스님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스님. 왜 나를 가장 싫어할까? 어쨌든
내가 가다 주경 스님을 만났어요. 귀 좀 빌리시다 했는데 이 위대한 이것을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거를 또 번역을 누구를 시키냐면 아까 말한 그 리홍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찍어 보내니까 당장 빨리 해석해 보내 했더니 나 차 타고 지금 어디 가는 중인데 이거 경화선사 글씨가 아니래. 아니긴 왜 아니에요? 이거 사문 경화라고 써있잖아. 근데 아니 박사님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이 동생의 무슨 혼사 문제하고 뭐 연길과 의제라고 하는데 무슨 경화선사 승려가 돼가지고 무슨 아니라니까 여동생이 있다니까 뭔 소리라는 거요. 그래서 동생이 혼사래. 동생인데 남자 여자였더니 모른대.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연길과 의제는 여동생이 보내는 거였어요. 극적인 순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같이 이걸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목룡장이라는 곳에서 어디 서산 부석사에 가시면 경화선사의 가풍은 목룡가풍이야? 보조진울은 모구가풍이야? 오냐? 그래서 목룡가풍이 세, 모구가풍이 세? 목룡가풍이 세요, 모구가풍이 세요. 어쨌든 경화선사 가풍은 목룡가풍이에요. 어린 용들을 기르는 곳. 여기서 전봉준 장군 사형당하고 난 다음에 3년간 숨어 계시다가 여기 와서 애들을 가르치죠. 애들이 누구예요? 만공이, 해월이, 치문이, 수월. 모처럼 다 모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범어사 총섭방암록 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이것도 총섭방암록인데 경화선사가 직접 쓰신 거예요. 월송대사가 부탁을 했던가? 누가 부탁했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도서출판 경어 출판문 현황은 현재 몇 권? 73권. 헬로우 경어죠. 헬로우 경어는 영문본에서 73권까지 지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는데 경어 평전하고 경어의 제자들하고 2개 남았어요. 이미 평전은 다 써놨고 경어의 제자들도 다 써놨는데 여건이 안 돼서 출판을 못 하고 있어. 금년에는 꼭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또 그것도 출판되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7, 60 헬로우 하고 인간경어, 안녕경어 오냐 여기서부터 경어선시 영국문이라고 저기 있죠. 영국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어집, 인간경어, 현시, 영구, 중도부리 요거 또 할 거예요. 책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할 거예요. 연극하고 경어 연극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도부리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했죠. 연구 논문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투명인간 경어도 했어요. 먼저 했지. 그래서 지금 연구 논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화선사 바로 알기도 우리가 강의로 했고 친필 모음도 강의로 했고 요거는 책으로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문본이에요. 영문. 경어집도 제가 영문본으로 6권 냈어요. 한글본으로는 3권. 그러니까 한글본하고 영문본하고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를 번역을 하니까. 영문본 경어집은 할 필요 없겠지 뭐. 응? 한글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한글본 경어집은 3권.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경어선사 발자취 선찰술래 이거 3권 했죠. 우리가 1, 2, 3 했고 경어집 상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연극 경어 책 2권 있어요. 그 다음에 평전 했는데 평전도 못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죠. 평전 출판 기념회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안녕경어도 이게 안녕경어는 21권 또 영문본도 21권 이렇게 돼서 경어집 있고 경어선사 연구 논문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왜 목차가 안 나오지? 여기에는 있는데. 응?
이거랑 좀 틀리나 보네. 내 논문에는 있는데. 아, 나온다. 논문 목차. 논문 목차는 몇 가지인가, 여기가? 13가지네요. 그죠?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대각사상에 냈고요. 2012년에 등재됐고요. 그 다음에 경어의 출생지와 출생연도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회에다가 2013년에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돼야 돼요. 저는 2015년에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이거는 12년, 13년, 14년 또 이것도 한국불교학회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하면 되나 두 개만 하면 되나 하는데 어쨌든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등재죠. 제가 넣은 거. 미륵사상, 중도부리에 관한 일고찰 보조학회, 경의 미륵관 선학회 2013년. 근데 이거 웃겨요, 이거. 경어의 미륵관은 한국 선학회에 됐는데 5번 떨어져요. 수정호 재심이 수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2번, 3번인가 할 때 내가 물어봤죠. 김광식 교수한테. 교수님, 나 자꾸 떠졌는데 더러워서 이거 안 낼래. 그때 계속 내라고 하더라고. 오냐? 누가 얘기나 보자. 해가지고 4번인가 5번인가 했는데, 놀라웠게도 제가 일본에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 만나러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전화가 온 거야. 이거 해서 내라고. 통과라고. 이제 수정호 재심이 아니고 수정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재심 아니에요. 통과. 그런데 참 운명도 와 이러냐. 내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그걸 왜 내? 이미 다 버렸고 마음으로 다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안 냈어요. 안 낸 거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뭐 나는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본의 아니게 미등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미륵관에 관한 일고찰도 애국관이죠. 여기는 미륵관, 여기는 애국관. 이것도 연구도 미등재. 다 내봤어요, 내가. 그 다음에 중행리에 관한 일고찰 설리연구원. 속인도 아니요 지금 인간 박난주 연구는 미투고. 그 다음에 순경의 환속 여부에 대한 일고찰은 동아시아 불교. 미등재 안 했어요. 근데 다 수정호 재심은 왔거든요. 북한 이동경로에 관한 일고찰. 이것도 불교연구회. 인간경우는 보조학회. 그 다음에 유상가는 불교학회. 이거 등재됐어요. 얘는 통과됐거든요. 경어 친필주련 연구. 여기 등재. 얘도 등재된. 등재된 게 되게 많네. 왜? 2개만 이제. 그냥. 맞네. 그러니까 이거는 박사학위 따고 난 후에도 계속 했죠, 이거를. 등재가 꽤 있구만. 아이? 얘도 등재됐네. 등재가 많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사학위의 조건으로 2개인데 그냥 나머지는 계속 제가 이 연구를 넣어봤고 이런 것들은 안 했어요. 왜냐면 넣으면 나중에 안 되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냥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한번 해보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신심을 떠나서 여러분들 또 경어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 선악과 들어가는 말.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선가의 상체 사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와? 선가에서 나와요. 상체 사상이. 그 다음에 경어의 상체, 삼수갑산행.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것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 에이. 국문 요약. 경허. 그는 누구인가? 바로 구한말 풍운의 조선 땅에 신화처럼 후련히 나타나 투철한 깨달음으로 꺼져가는 한국선의 등불을 밝힌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평가한다, 이런 말이죠. 경허선사를. 말은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말은 하는데 대접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경허선사 탄신제 열반제 뭐 잘도 하더만 근데 종단에서 이걸 해주나요?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라며. 그러면은
종단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수덕사에서 하죠?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왜 수덕사에서 하죠? 수덕사도 보니까 열반제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탄신제 달라 그랬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내가 탄신제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경어의 행리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의 양극단이 극명하게 마치 운명처럼 도사리고 있죠. 예. 빛과 어둠이에요. 왜? 호불호가 있어요. 이것이 경어의 상체다 이런 얘기죠. 상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갚아야 할 빚. 경어는 만년에 천장함에서 최후의 법문을 마치고 몇 년? 1904년 2월 11일 만공에게 전법계를 내린 후에 호련히 떠나 바람처럼 사라지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심지어는 만공 스님도 몰라요. 그래서 만공 스님이 나중에 누구를 따라붙여요? 수월 스님을 그때 수월 스님은 경어선사가 떠나실 당시에 묘향산에서 계셔가지고 묘향산 비로하면서 수행하고 계시다가 천장함을 들렸어요. 그래서 만공 스님이 경어 스님 떠나셨다. 북쪽으로 따라붙였어요. 북쪽으로 가신다 하더라. 그래서 북으로 가시게 되는데 경어선사가 처음에 천장함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들리죠? 봉선사를 들려요. 가서 송월초 거연을 만나죠. 월초 거연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강봉원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월정사로 꺾는 바람에 수월 스님은 북으로 갔지 경어 스님은 월정사로 갔다가 다시 안변 서강사로 가는 바람에 길이 어긋나. 그래서 얼마 동안 못 만나? 8년간 못 만나요. 서로 길이 어긋나는 바람에.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북으로 가다가 경어선사의 소식을 들은. 그래서 수월 스님도 참으로 대단하시죠. 그걸 어떻게 그 8년간을 북으로만 경어선사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가셨는지 눈물겹죠. 그러다 어디서 만나요? 맨 마지막에 갑산에서 만나요. 갑산 열반하시기 바로 전해. 안타까운 일이죠. 1911년. 그 절에 무슨 절? 자북사라는 절이 있어요. 갑산에 가면. 강계 6년 때도 못 만났는데 갑산 2년 시절에 만나시죠. 그래서 자북사에 갔다가 그 기인의 얘기를 들어요. 아주 키는 구적 장신에 눈은 광채가 돋고 아주 아는 것이 해박하고 그런 도인 같은 분이 있다라고 듣는 순간에 누구요? 아이고 우리 경어 스님이구나 해가지고 만났는데 겨우 뭐라 그래요? 스님 접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사람 모르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 가던 길이나 가시오가 뭐예요? 그래서 북한의 북녘에 올라가서 그걸 집신을 삼고 그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워. 아이씨, 저 문 열어놓고 하나 보다. 그 집신을 삼고 김밥을 만들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게 가던 길이나 가시오예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철저하게 그 민족운동을 독립운동을 그 제자들한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갑산 강계 등지에서 정확하게는 갑산 2년 강계 6년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살았어요. 바로 유관 속복했죠. 박난주를 개명해서 그곳에서 훈몽으로 살다가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전설처럼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하필 삼수갑산인가? 왜 박난주고? 몰랐지요. 제가 이거를 쓰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 전봉준의 전자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봉준의 전자를 알게 된 건 2017년 1월 5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삼수갑산을 택했고 이름은 왜 박씨를 했을까? 박씨는 어머니가 밀양박씨, 난주는 난초고 주는 전주의 주자를 따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전주의 주자 고향, 난초는 매랑국주 유생들과 어울리려고. 그 다음에 박씨는 경어선사 어머니가 밀양박씨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삼수갑산인가? 비승비속도 선승인가? 비승비속이 선승일까요? 경어선사 입장에서는 선승이죠. 열반하시는 날까지 선승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고 선승의 정신을 버리지 않은 분이라 선승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환채를 마셔. 여기서 상체와 환채는 똑같은 말이에요.
환채는 돌아와서 갚는 빚을, 돌아올 환자니까 빚을 갚는 거고, 상채는 채무를 갚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채라는 말도 쓰고 상채라는 말도 다 써요. 우리는 경어의 삶과 사상 그리고 문학세계 등을 재조명해서 그동안 왜곡되었던, 왜냐하면은 경어선사의 그 문학 사상은 세계는 그가 남긴 시 265수와 경어집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를 떠난 경어는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서. 그의 행리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논고는 경어의 말년 삼수갑산을 상체사상이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삼수갑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덤비는데 뭐 어떠한 그게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서 제가 이 상체라는 말을 끌고 와갖고 그 경어의 논문을 쓰는 첫 번째 이걸 주제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주제어는 수겁, 수겁은 전생의 업이죠. 상체는 전생빚을 갚는다. 박난주는 경어선사가 북에서 혼몽으로 자랐을 때의 이름, 유생이었죠. 운명, 방랑자, 보원해. 이 운명과 방랑자라는 말은 왜 주제어로 썼냐면 경어선사가 맨날 나 이것도 운명이란가 그냥 맨날 운명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전세계 수겁이죠. 뭐 이것도 전생의 운명이란가 해가지고 어변이라고도 하셨다. 어변, 운명이라는 말은 오도가에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생의 어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안도에서 서석사연대 보낸 시에서 그 편지에 남아있죠. 그리고 방랑자라는 말도 시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원행. 이 보원행은 뭐죠? 보원행은 달마대사가 이입사행론에서 보원행, 수연행, 무소부행, 칭법행 이렇게 4개 했죠. 그 중에 이 보원행이라, 보원행이 내내 상체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안 돌려줬네. 아까 했죠 이게. 선승, 방난주. 왜? 비승비숙, 상체. 그래서 수겁이라는 말, 상체, 방난주, 유생, 운명, 방랑자, 보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논문의 형식이니까 논문의 형식이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써야지 합격이 되는 거고, 24장을 넘어가면은 탈락이고, 또 주제어도 몇백 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 경어는 들어가는 말. 경어는 왕조의 해체와 함께, 왕조의 해체는 무슨 해체? 조선왕조지 뭘. 식민 지배의 운명을 맞이한 누구 식민 지배? 한일 합방이지 뭘, 일본 놈들. 그래서 구한말,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뒤로 한 채 삼수갑산을 감행하죠. 왜?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아니 경어선사는 말이지 대선승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의 현실은 무시한 채 저 혼자 과부를 얻어서 삼수갑산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조연 선생이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말을 했잖아요. 아이고 조연 선생 생각나네. 그때도 그냥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하고 1월 2일 날 인터뷰했어요. 12월 1일 날 이사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인터뷰 지금도 똑같아. 거의 한 달 넘게 걸리는 것 같아. 항상 이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조연 선생도 자기가 아니 왜 경어선사는 그래도 그 선각자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삼수갑산으로 도망갔나 했더니 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대단히 위대한 그 애국자지요. 뭐 그리고 자기 만공, 해월, 수월 전부 다 독립운동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거를 다 심어주고 그렇게 한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제 새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암울한 현실을 뒤로 한 채 삼수갑산으로 달아나요. 경어 법어집 개당설법에 실려 있는 그 개당설법은 뭐예요? 법을 연다는 거죠. 길고 긴 그 오도가 속에 뭐가 들었어요?
내 일찍이 방랑자가 되어, 방랑자가 금방 나오네. 내 일찍이 방랑자가 되었기에 나 또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느라. 나그네를 불쌍히 그 자신 하는 구구절절한 애절함이 배어있고, 또한 슬프다 의아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꼬. 이거는 전할 거가 아니고 전해 받을 거야. 그때 당시로 나는 이거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할까라고 했는데, 전할까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해 받을 거지. 경허선사가 지금 금방 깨달았는데 뭘 의발을 전해 받을 거야 라는 진한 슬픔이 배어있다, 이런 얘기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누구에게 의견투발, 누구에게 저기를 전해받을 건데, 이거 그 뒤에 이제 그 기허주장자 얘기가 나오면서 경허선사는 그 의발을 전해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홀로 깨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사자우 하셨죠. 그러니까 스승이 없이 무사자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고민하면서 참 불쌍하다 하면서 진한 슬픔이 배어있고, 어쩐지 경허의 운명을 예감하는 듯이 들리기도 한다. 경허는 깨치는 순간부터 이처럼 고독과 슬픔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허선 그 자체를 이루거든. 그 경허선 자체가 고독과 슬픔이라는 거죠. 그냥 계속 경허선사가 평생을 고독과 슬픔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허선의 요체가 중도불이라고는 하지만 경허가 이 선을 이끌어가면서 배어 있는 것은 항상 고독과 슬픔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을 동반하는 독특한 경허선의 핵심이 경허 그 자신의 고독과 슬픔의 심연 속에서 몰래 숨어, 이거는 다 천봉중 때문이죠. 이유는 다 천봉중 때문이에요. 전생의 어변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천봉중과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이 우연인 듯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날카로운 필연이 숨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봉중과의 관계성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연결돼 있었어요. 아기 때도 서당을 같이 다니고, 이것은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는데, 게다가 수겁이라는 바로 그 만만한 단어가 또한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죠. 특히 경허는 앞으로 전개될 바로 그 운명 같은 수겁이 오 마이 갓. 여기서부터 그냥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 또 북녘의 삶이 펼쳐지는데, 8년 동안의 삶은 찌들찌들하죠. 불쌍하죠. 수겁이 경허 전체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냥 어린 시절부터 다 그냥 이 전봉주라고 관계 때문에 다 지배하게 됩니다. 경허에게도 생애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죠. 어떤 순간일까요? 떠나야 해. 나는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이죠. 나는 가야지. 갈 곳은 없어도 나는 가야지. 아이고, 그 노래 들으면은 왜 경허선사 생각이 딱 나는지,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처럼. 응? 아이고, 속상해요. 갈 곳은 없어도 갔어야 돼요. 경허선사는 떠밀려서 갔어야 되지. 경허는 다 늦은 나이 56세에 만공에게 전법계를 전한다. 그 우리 유랑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고 끝내는 아득한 산촌마을. 56세는 1904년이에요. 아이고 속상해. 아득한 산촌마을 함경도 갑산 웅이방 토화동을 향해서 출발해. 논자는 그를 추적하여 경허의 지탄받고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상체 사상을 통하여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논문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천봉준 천자도 모르니까 도대체 경허는 왜 갔는가 하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상체 사상으로 끌고 가게 된 거예요. 우선 경허가 행했던 총행무진 예측 불허에 특히 성황사 개근불사를 끝으로 잠취를 갖춘 사건은 그 스스로 그의 마지막 삶을 회양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거기로 갔으니까 자발로 걸어가지고 누가 간 게 아닌데 그냥 떠밀리듯 간 거죠. 삼수갑산으로 떠난 이후의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체로 다 그 구분짓고자 한다. 상체빗이다, 이런 말이야. 경허는 상체는 주로 그가 남긴 선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보고자 한다 해서 경허선사가 남긴 북녘의 시, 북녘시가 많을까요? 남녘시가 많을까요? 북녘시가 많아요. 8년밖에 안 살았는데. 남녘시는 120수, 북녘시는 140수. 오 마이 갓.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